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책은 즐겁게, 난해한 책은 쉽게, 재미있는 책은 함께. 두 명의 북멘토가 한 권의 책으로 공감, 그리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책수다, 소리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소리책방이 벌써 7부 능선을 넘었어요. 오, 준비한 회차 중에 절반을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정말 네.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니까요. 막 계획표 짜고 언니 네. 만나가지고 언니랑 무슨 책을 나눌까 네네. 함께 뭐 차장님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수정을 하고 뭐 하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인사를 드릴 때 잘못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평소에 좀 이 단어의 정확한 네. 뜻이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칠부 능선? 맞아요. 칠부 능선? 네, 네. 짝짝짝. 네, 칠부 능선이라는 단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이 말이 원래는 일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또 평소에 네. 잘못 알고 쓰는 말이 참 많기는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칠부 능선, 팔부 능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일본어의 잔재였다는 것도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저희가 메타말 신문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잘못 알고 쓰는 우리말이라는 코너를 맞아요. 집필하면서도 네네. 나름 공부도 좀 하고 조사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발견을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디오 대본을 쓰면서 네. 7분 능선이란 단어를 써보다가 이게 궁금한 나머지 네. 찾아보았더니 이 단어도 역시 일본어의 잔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네. 말았습니다. 아하. 네. 7부의 부가 원래는 나눌 분자 한자 아시죠? 나눌 네. 분. 네. 그래서 이거를 일본어로 발음을 한 거고 아하. 제대로 된 표기는 그럼 뭘까요? 칠분 능선이 되는 건가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게 네. 입에 잘 안 붙어요. 네. 그러니까 7분 능선이 맞는 거죠.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바지, 7부 바지도 7부, 5부, 3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이에 따라서. 네, 네네.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어색하죠. 이게 또 그쵸. 이제 7부, 3부, 뭐 5부 이렇게 말할 때는 익숙했는데 이제 정확한 표기는 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 7분 능선, 네, 7분 바지, 5분 바지 하니까 되게 듣는 것도 어색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봤는데요. 오늘 소리책방은 그동안 네. 저희끼리는 그러니까 책을 네네. 소개해드리고 줄거리도 함께 들려드리고 했던 식으로 진행을 해봤었는데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방송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의 이야기가 바로 커피 내기해서 이겼어요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저도 이거 보고 뭐지? 라고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는데요. 얼른 소개해주세요. 네, 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강교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두 분 방송은 작년부터 알고 있고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어 더 반갑고 좋아요. 혹시 유도리 있게 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이 우리말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자꾸 남편은 순 우리말이라고 웃기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기에 한 번은 작정하고 그럼 커피 내기 할까? 한 번은 작정하고 그럼 내기 할까? 라고 제안을 했죠. 주말에 집 근처 카페에서 제일 비싼 메뉴 사주기를 걸고 내기하자 했더니 선뜻 받아들이더라고요.
내기치고 참 그 사랑스러운 제안인데 저 같으면 그렇게는 센 걸 제안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네.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사연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유도리에 대한 검색을 바로 했죠. 검색창에 유도리라는 단어를 쳤더니 원뜻은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단어, 일본어 잔재로 불리는 것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여유라는 뜻 외에도 융통성, 이해심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내기의 결과는 남편은 여태 전혀 모르고 썼다며 신기해했고 저는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답니다. 별것 아닌 사연인데 읽어주시려나요? 아, 그럼요. 하나하나 소중한 이야기인데요. 덕분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유도리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특히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유도리 있게 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맞아요. 듣고 유도리 저 사람은 유도리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황 대처가 빠른 사람들 보고 맞아. 그런 말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런 아까 여기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처럼 그런 뜻으로 알고 그냥 말을 썼는데 이것도 역시 그 이후에는 이제 일본어의 잔재라는 걸 알아서 잘 쓰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급하면 뭔가 그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유도리란 단어를 쓰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쓰는 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아까도 초반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문에 연재를 잠깐 했었을 당시에도 잘못 알고 쓰는 우리말 네. 이런 게 정말 많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혹시 그때 이제 썼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좀 있거든요. 네. 초반에 제가 메탈마을 신문에 잘못 알고 쓰는 우리말 연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도 방금 생각이 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나이 차이를 일컫는 말이기는 한데 네. 너희는 몇 살 터울이니 할 때 그 터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 터울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단순히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 경우는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는 사이일 경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나 유나 언니가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네. 서로 잘 모르는 제3자가 유나 씨랑 미숙 씨는 몇 살 터울이야?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거군요. 네네. 터울이라는 단어는 형제지간일 경우에만, 친형제지간일 경우에만 가족 간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도 제대로 알고 써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네. 그래서 우리 유나 언니는 혹시 또 있으실까요? 잘못 알고 쓰는 말이? 네. 방금 제가 앞에 이제 꽁미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라고 쓰는 말들이 많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쓰면 안 된다만 기억하면은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저희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에 속한 집단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겸양어 표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와는 달리 듣는 사람을 배제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그죠?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저희나라고 하면 듣는 상대방은 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뜻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에게 저희 나라는 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을 상대국보다 하이에 두고 내가 스스로 나라 전체를 낮추게 되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 듣는 표현이네요. 네, 신뢰가 되는 표현이었어요. 네네. 쓰면 또 이렇게 알았으니 네.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까 정확한 네. 뜻을 알았으니까 꼭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용한 방송입니다. 네, 갑자기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되네요. 사연에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킨집 이름을 잘못 알고 계셨던 아빠 이야기를 간단히 보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자꾸 치킨집 이름을 669 치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69 치킨? 육- 60개 치킨. 치킨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요. 치킨집 이름이 너무 많아서. 네, 그쵸. 네. 그런 치킨집 없다고 재차 말씀을 드려도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는 거기 치킨이 제일 바삭하고 맛있더라며 너도 먹어보라고 하시길래 가게 위치를 자세히 여쭤봤었죠. 네. 알고 봤더니 아빠가 말씀하시는 곳은 669 치킨이 아니라 어? BBQ 치킨이었어요. 네, BBQ 치킨. 아, 네. 네. 혹시 아직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음, 이해가 확 왔습니다. 아, 이미지가 네. 확 떠오르면서. 네. 네, 669 소문자 알파벳 그쵸. BBQ 흡사하게 생겼죠? 네, 그렇죠. 네네네. 알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저희 아빠는 여전히 BBQ 치킨 황금 올리브를 가장 좋아하신답니다. 라고 간단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 귀여우신데요. 네, 맞아요. 귀여우세요. 네. 네, 요즘에 그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는데 할아버지가 막 그 서브웨이 가셔서 아, 네, 저도 봤어요. 당당하게 막 주문하시는 거 네. 그런 모습이 딱 연상이 되었어요. 또 이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간판을 그죠 잘못 읽어서 오해한 경우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런 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 뚝섬이랑 투섬을 헷갈려서 약속 장소가 어긋났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는 이제 뚝섬에서 보자고 하고 누군 투섬에서 보자고 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요즘 카톡이나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한 분이 그 핸드폰을 배터리가 다 되어가지고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 왠지 그 첫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사연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둘 다 언어에 대한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아는 만큼 저희가 보인다고 하죠.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물론이고 혼자 생각하는 행위조차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만큼의 언어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가 방금 알려드린 사연처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나 글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오늘의 사연과 같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겠죠. 네. 언어를 자세히 알고 있다면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언어의 맛을 알려주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이나 작사가. 네, 유명하죠. 네. 네. 말도 참 잘하고요. 그렇죠.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네. 김이나 작사가가 그동안 사람들과 소통해온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삶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관계의 고민에 대한 해법을 일상의 단어로 녹여냈습니다. 평범한 단어들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알려주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죠. 또 언어에 빗대어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내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네, 책은 총 3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연애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소개합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움받다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정의 언어에서는 단어가 지닌 특유의 감각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슬프다, 외롭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나옵니다. 자존감의 언어에서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게 만드는 단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혹시 아시겠어요?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언어들. 네. 네. 2020년에 발간이 됐고요. 그 세 파트로 방금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나 쌤. 표지만 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독자분들도 많이
확보한 그런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언어는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 각자가 가진 언어의 의미 속에서 교집합을 찾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언어에 관심을 갖고 민감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좀 더 촉촉하고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네. 사실 이렇게 책을 후루룩 이렇게 넘겼는데 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책 소개해주신 꽁미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책까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방송들 잘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사연은 반갑게 맞이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리책방의 책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사용할 보통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책방의 책방지기 유나쌤, 꽁미였습니다. 여러분 have a book day.